자, 교재 동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 펼쳐주시고요. 자, 목차 보면은 유닛 2의 지금 동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형식 패턴이 되겠죠. 지금 이 영작문 원 교재에서는 지금 이제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28페이지까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뭐 간접 목적어가 to, for, of하고 함께 사용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사형식은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사형식은 어떤 대상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를 수여동사 그럽니다. 수여동사. 상장을 수여한다 할 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뭔가를 준다. 그런데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치는 이제 고쳐쓰기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 이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삼형식 패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상이 뒤로 가고 전치사가 붙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전치사가 of, for, to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잘 고쳐 쓰는가, 그것이 바로 이 동사 네 번째 여기 사형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훈련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우선 사형식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사용된 예문은 교재 26페이지 상단에 있는 세 가지 예문입니다. 우선 사형식은 이런 겁니다. 이거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표준 문법책에 이런 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offer 하면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이 offer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에게 오퍼한 겁니다. 그죠? this position, 이러한 직책, 위치, 그거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보통 이제 offer position 하면 어떤 직업을 제공한다든지,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쓰는 이제 동사 표현이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 부분, me this position,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결과가 I have this position, 내가 이걸 갖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준다는 얘기가 이 대상이 이거를 가지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형식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크게 보면은 me this position, 이걸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면은 존이 A라고 하는 걸 제공했어, 제안했어. 크게 보면 삼형식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have를 붙였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 간접 목적어가 대상이니까 이 대상이 이거를 have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형식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표준 문법 책에는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셨죠? 자, 두 번째, my mother sent me an email. 순서대로 하면 보내셨고 나에게 보내셨는데 이메일 한 통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메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신 결과가 I got an email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이제 이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he gave us, 우리에게 주었는데 some knowledge, 약간의 이제 지식, 어떤 내용을 알게 해줬어,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we have some knowledge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형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offer, sent, gave 같이 이렇게 이제 사형식 동사, 그 다음에 받는 사람, 받는 대상, 또는 그 다음 그 받는 대상이 뭘 갖느냐, 이 뭘 갖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교재에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전달을 하려고 훈련을 꼭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쓰기 하겠다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 앞에 잠깐 다시 볼게요. 그러면 offer 했는데 바로 이렇게 this position 하면은 offer this position, 이렇게 하면 삼형식 되죠.
그럼 나에게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이 나에게라고 하는 이 대상이 지금 문장의 뒤로 가는 겁니다. 그때 전치사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붙을 때 이런 순서로 외워주십시오. of, for, to 이렇게 외워주세요. 먼저 of를 생각하면 어떤 질문을 하는 동사입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질문한다. 그럴 때 of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 ask 아니면 inquire 쓰는데 inquire는 뭐 요청하다 이런 건데 잘 쓰진 않죠. ask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ask, inquire 이렇게 오면은 대상 어떤 질문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of를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거는 한 단계를 거쳐요. 뭔가를 해주긴 해주는데 한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buy 하면은 사준다 그러면은 어디 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온라인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사서 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제가 한 단계 거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베이크나 쿡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요리를 해주거나 빵을 구워주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다음 메이크 같은 경우는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get, 뭔가 이렇게 갖다 주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find, 찾아준다는 거고 catch, 잡아준다는 거죠. 뭔가 이런 건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럴 때는 for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to, 그러니까 of나 for를 쓰지 않는 경우는 그냥 to를 쓰면 대부분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꾸 어떤 특정한 단어를 뭐 외워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뉘앙스를 자꾸 느끼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하듯이 어떤 그 쓰임새의 개념을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느꼈던 그 상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틀이 맞더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I asked an economist a question. 그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에게 질문을 했다. 그런 얘기니까. 그 어떻게 돼요? 이 삼형식 고치면 a question 이렇게 삼형식이죠. 그러니까 뒤에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 대상을 밝혀주는 거죠. 즉 이걸 집어넣었다는 거는. 그래서 I asked a question. 질문했다는 거예요. 질문했으니까 뭐 오겠어요? 당연히 of 오겠죠. of.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I asked a question of an economist. 됐죠? 그래서 질문했다 할 때는 전치사 of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Tom bought her. 탐이 이제 그녀에게 사줬다는 거죠. flowers. 꽃 다발을 꽃 사줬다는 겁니다. for no reason. 뭐 어떤 이유 없이 어쨌든 사줬다. 그죠? 그래서 이 flower가 지금 그녀가 받는 직접 목적어죠. 그러면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당겨서 쓰면 Tom bought flowers.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렇죠? 뒤에 이제 수식어를 붙이게 되면 이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게 되죠. 그래서 for her, 그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매를 했으니까 이 꽃 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for가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for no reason은 그냥 뒤에 수식어니까 문장의 뒤에 붙여버리면 되겠죠. Will you get me that cup? 컵 좀 가져다 줄래? 그런 건데 get me, 나한테 어떻게 해줄래? that cup, 그 컵을, 그죠? 그래서 갖다 줄래? 이런 말이 됐는데 will you get that cup 하면은 이제 요거 이제 직접 목적어를 바로 쓴 거죠. 그럼 이제 가져다 주는 어떤 그 행위 동작을 여기서는 동반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for me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뭔가 한 단계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다른 단어보다는 생생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for를 쓴다. 또 for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특정한 그 for 다음에 있는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때 to보다는 좀 더 그 구체적인 뭔가 대상 목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연결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나머지 경우가 되겠죠. He handed me a spoon 하면은 이제 스푼을 건네줬어 그랬는데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잡고 있는 걸 줬어 이런 거니까 이제 to me, to가 붙는 거죠. 그 다음 Ellen sent him a card. 보냈는데 자 보냈다 to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of 어떤 질문하는 거, for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한 단계 거치는 거.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게 만들어주는 거, make. 그 다음에 뭐 요리해주는 거, cook 또는 bake. 그 다음에 뭐 사주는 거, buy. 또는 뭔가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 find.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to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 부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그 예문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실 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런 부분들에 유의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면은, 자, 항상 모든 문법에는 예외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저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C나 자바 언어를 쓴다든지 할 때, 항상 어떤 예외적인 표현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이제 문법에서는 예외 사항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예외는 예외대로 그냥 그 의미를 정리하고 연습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고 하면 교재 27페이지,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꼭 짚고,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시험 내시겠죠, 이런 거 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공부 안 해버리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출제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점수를 깎아먹는 거거든요. 또는 문제를 읽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시간을 좀 더 많이 걸리게 하려고. 예, 그게 출제의 목적이죠. 물론 잘 틀리는 거를 훈련시켜가지고 익숙하게 만드는 게 또 궁극의 목적이긴 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cost 같은 거를 쓸 때, 자, 이 모든 것들이 have cost, 완료형이죠. cost는 뭔가 비용을 치르다, 대가를 치르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내가 막대한 양의 돈을 이제 비용을 치르도록 했어, 이런 거죠. 그럴 때 이 cost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어떤 단어의 USH, 그죠? 단어의 용법, 그런 용법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ost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누구누구가 이러한 비용을 치르게 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의 구문 형태 수거로 외워두십시오, 이거를. 그래서 cost 하는데 누가 뭐뭐 하도록 한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다시, cost, 어떤 대가를 치르는데 누가 이런 내용을 하게끔 한다. 되셨죠?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거를 패턴은 지금 4형식 패턴인데, 4형식, 3형식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cost 다음에 이 막대한 양의 돈을 to me, 이렇게 되면 이제 의미가 넌센스가 된다, 이거죠.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우리가 문법 배우는 거는 동사의 용법, 그죠? 동사의 변화라든지 동사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틀, 결국 우리가 문법 배우는 건 동사를 만들어 쓰는 건데, 이거를 갖다 다른 외국어 공부할 때 적용하시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players donated, 자, 기부했다는 겁니다. donate. 그들의 돈을 갖다가 급여죠. 셀러리 하면 월급, 매월 받는 돈을 한 조직에, 한 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건데, 그럼 이것도 이렇게 외워두세요. 기부했다, 어떤 금전, 그죠? 기부하는 건 보통 돈이나 재산을 기부하는 거니까, 기부했다, 재산을 어디로, 이렇게 외워두세요. 기부했다, 재산을 to 어디로,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기부했다, 그들의 재산을 어디로, 그죠? 그래서 기부했다, 재산을, 조직을 그 조직에게, 이런 건 아니죠. 이 패턴으로는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그 용례에서는 이렇게 쓰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예외 처리로 해가지고, 그 앞에 모든 사형식을 모두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외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를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이런 사항들은 꼭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건 예외에 해당되는 거니까 꼭 이렇게만 써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5형식에서 뵙겠습니다.